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자본 조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이거죠.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요새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네, 자본에는 자본임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있죠. 근데 저번 시간에 좀 교육 영상이 좀 짧았었잖아요. 자본금이 한 5분 정도, 예, 요거 수정했습니다. 한글로. 네. 그때 자금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본금으로 네, 오타 수정했고, 네, 감사했고, 일단 신종자본증권 강의했었고, 자본잉여금이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 저번 시간에 왜 이렇게 강의 시간이 짧았나 싶었는데,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 실전 학습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영상이 한 10분 정도로 좀 짧았었죠.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30분 정도 하잖아요. 어쩐지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실전 학습하고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실전 학습이라고 한다면은 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잠시만요. 화면 좀 전환 좀 하고 실전 학습이라면 이걸 같이 볼게요. 요거를 봅시다. 그 이제 이거 재무 상태표거든요. 여기 재무 분석 이거 좀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번 한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 자본 잉여금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재무 상태표 가보시게 되면 이거 네이버 금융이거든. 이거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이게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자본 총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처음에 보실 때는 낯설거든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상하관계가 없어. 이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디가 자본이 어디부터 출발해 되는지도 잘 몰라. 이제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여기가 자산이 있고, 그렇죠? 차변에 자산, 그다음에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죠. 이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는 이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에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부채 아래가 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실 때는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 차변과 대변으로 되면서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내 부채하고 자본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차변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되어 있고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뭔가 이렇게 딱 구조화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딱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거 네이버 금융을 보시려면 이게 처음에 봤을 땐 되게 낯설어. 어디가 어디부터 간지 몰라. 재무상태표니까 자산이 있겠죠. 자산은 여기에요, 자산. 자산은 뭘로 구분되어 있죠?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죠. 그 유동자산이 여기야. 그 아래가 다 유동자산 관련된 그거야. 비유동자산은 또 여기 있어. 그 아래가 비유동자산의 하위 계정인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채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채 총계가 있어. 어디 있죠? 예, 부채 총계 여기 부채 총계. 여기가 부채 총계고 그 부채 총계 아래는 유동 부채하고 또 비유동 부채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짱 처음에 볼 때 어디가 느 계정에 포함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게 바로 실전 매매지. 실전 학습이죠, 실전 학습. 그래서 이제 자본은 어디예요? 자본 총계예요, 자본 총계.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그 자본 총계 아래는 뭐가 있어요? 자본금이 있고, 그렇죠? 요거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 아니 자본잉여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본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있고, 이익잉여금 있죠. 그래서 요거 자본잉여금을 약간 이렇게 여기 플러스 있죠? 예,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이거 누르게 되면 이제 네, 하위 계정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자본잉여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잉여금의 그 하위 계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실전학습으로 적용해서 보게 된다면 H7B예요. 시제는 좀 적용을 할 그래. 시제는 이제 자본 거래가 많지는 않잖아요. 시제는 대부분 이익잉여금이죠. 시제를 가보시게 되면 시제하고 좀 비교될까요? 시제를 쭉 내렸다 보면은
시제는 이익잉여금이 많아요. 그렇죠. 자본잉여금은 681억 원 정도, 662억 원 정도 되는데 이익잉여금이 1조 1000 뭐야? 야, 1조야? 오씨, 맞네. 아,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좀 숫자가 지금 화면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하시면 좀 보이시긴 하겠다. 근데 제가 이걸 잘 볼 수가 있나?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죠. 이거 여기 1조 보이시죠? 1조 1692억 원이네. 예, 1조 1660. 이게 약간 그 숫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확대를 돋보기로 한 건데, 그렇습니다. 많지. 1조. 그러니까 시제는 이익잉여금이 많아. 시제는 이익잉여금이 많아. 근데 그 대신 시제는 뭐가 적어요? 그 대신 자본잉여금 적어. 자본잉여금이 얼마일까? 시젠의 자본잉여금은 여기 쭉 가보시면 시젠의 자본잉여금 681억 원이죠. 이 잉여금은 그렇죠. 이 잉여금은 1조 1,886억 원인데. 그러니까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 판매 가서 돈을 버는 게 많이 있지. 그 대신 자본잉여금 662억 원으로 적죠. 근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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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11은 자본 거래가 많죠. H11은 자본 거래. 그래서 H11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H11을 대상으로 봐야 돼. 왜냐면 시제는 자본 잉여금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잉여금이 많으니까 근데 이 H11은 자본 잉여금이 많아요. 자본 잉여금이 8천억 원 되지. 8,031억 원, 6,775억 원, 6,941억 원, 6,977억 원, 네, 6천 현재까지는 남아 있는 게 자본잉여금이 6,941억 원 남아 있네. 6,977억 원 남아 있다.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아래는 뭐가 있죠? 자본잉여금 아래는 주식발행 초과금 있죠. 주식발행 초과금을 좀 본다면 주식발행 이 자본 요 위에는 8천억 있잖아요. 요거는 자본잉여금이고 그 아래 요거는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7,798억 원이죠. 그래서 요게 자본잉여금은 그 아래 하위 계정들의 그 합이에요. 이 하위 계정들의 합이 자본잉여금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주식발행 초과금의 금액이 가장 큰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계정인 거고 나머지 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갖고 감자 이익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실전 학습에서는 H1B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계정은 없고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만 있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만 좀 있지. 네, 여기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만 뭐 6천억 원 네, 있는 거죠. 6천억 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저번 시간에는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창고에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자본 조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전 학습을 적용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실전 학습 보면서 약간 영화 보신다 생각하세요. 그래도 너무 이거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게 되면은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 자본 조정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그 자본잉여금은 계정이 초과금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수익이라고 수익. 감자 차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플러스라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잖아요. 그 플러스죠. 여기는 자본잉여금은 대부분 플러스의 계정입니다. 계정 자체가. 그래서 아까 금액이 플러스였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었잖아. 근데 반대로 자본 조정은 대부분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 그 플러스 계산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주식 발행 초과 저기 자본잉여금 있잖아요. 자본잉여금은 자본 감자 차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자 차손이야.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아까 그 여기 자본잉여금 있잖아요. 자본잉여금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실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본잉여금에 있는 계정의 반대의 계정이 자본 조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본 조정은 좀 마이너스의 계정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이 지출된 거. 자본잉여금의 계정은 플러스의 계정이죠. 초과금이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온 거.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돈이 좀 나간 자본 조정은 조정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자본 조정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해드린다면 자본 거래는 맞아요. 자본 거래, 그러니까 자본 거래를 또는 주식 거래는 맞아요. 주식 거래는 맞는데 자본금은 아니에요.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자본은 맞아. 여기 써있잖아. 자본 조정이잖아. 자본 조정. 그치?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이니까 당연히 자본 거래겠죠. 앞에 한글로 써있잖아요. 자본이라 쓰니까 당연히 자본 조정, 자본 거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금이냐? 자본금은 아니지, 당연히. 자본 잉여금이냐? 당연히 자본 잉여금도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기타 자본이지. 자본 조정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니잖아. 그 외의 계정이 여기에 몰려 있는 거잖아. 자본 조정에. 그리고 마이너스 계정인 거고 주로. 뭐 플러스 계정도 있긴 하지만 자본 잉여금의 마이너스 계정이 자본 조정에 있는 거잖아요. 계정 과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타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본 조정을. 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신종 자본증권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기타 자본이지.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 조정을 기타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금융이잖아요, 이거. 네이버 금융 보시면 여기에 자본 기타 자본이라 써 있어. 여기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기타 자본이라 써 있죠. 그 밑에가 기타 포괄 이익 누계기죠. 그 아래가 이익잉여금이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자본 총계는 여기 자본 총계가 있지. 자본이 있죠. 그 안에는 자본금이 있고 신용 자본증권이 있지.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 기타 자본이야. 이 기타 자본이 뭐예요? 자본 조정인 거야. 그다음에 그 아래가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인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가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기타 자본이라나 자본 조정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본 조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거 자본 조정, 기타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용어 이해하셨죠? 정의도 이해하셨고, 계정만 보시면 되는 건데, 계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좀 제가 따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하위 계정, 자본 조정의 하위 계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고, 감자 차손이 있고, 자기 주식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고, 출자 전환 채무도 있어요. 이런 내용의 계정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란 것은 무엇이냐?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액면가액 우리 공부했잖아요. 액면가액은 이제 처음에
주식을 설립할 때 자본금에 들어가는 액면가 있잖아요. 그 액면가고 이건 주식 거래를 할 때 판매되는 금액이 발행 금액이잖아요. 보통은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는 크잖아요. 왜? 그래야지만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했을 때 돈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본 잉여금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액면가의 발행가액이 액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액면 금액이 발행 금액보다도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 500원이잖아요. 500원인데 통상적으로는 500원이면 뭐 발행 금액이 2,000원에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500원인데 이거를 250원에 발행을 해.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기는 있겠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써 있는데 액면가액이 5,000원보다 낮은 2,700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약간 상대방이 뭐 제3자 누군가 아는데 그 사람한테 좀 싸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액면가액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뭐 경영 전략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계정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감자 차익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한 게 아니라 감자 차익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감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거죠. 감자에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얻는 게 감자 차익인데 감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 차익은 어떤 경우냐면 형식적인 무상 감자. 무상으로 감자할 때. 그러니까 감자를 하는데 감자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주식수를 줄이는 거잖아. 줄이는데 무상으로 줄여. 주주들의 주식수를 줄이는데 무상으로 줄여.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는 건 누구야? 회사가 수익을 내겠죠. 그러니까 감자 차익이 되는 거야. 근데 감자 차손이란 것은 주식수를 줄여. 주주들의 주식 줄이는데 돈을 줘. 그러니까 줄이는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상 감자라고 합니다. 유상 감자. 실질적인 유상 감자. 자본금 감소 시. 그러니까 자본금 유상 감자, 유상 감자. 그래서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커. 요게 감자 차손. 잘 이해가 되시나요? 감자 차익은 주식수를 줄이는데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감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자 차손이라는 것은 회사가 손해를 본 거잖아. 감자를 하면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 감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이유가 왜 손해를 보죠? 당연히 돈이 외부로 나갔기 때문인 거지. 그게 소액주주들한 이제 주주들에게 돈이 나갔어. 그래서 유상으로 감자를 한 거야. 돈을 주면서 감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는 매입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자본 조정은 대부분이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아닌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봐보세요. 자기 주식이야,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 뭐예요? 회사가 이미 시장에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보유한 주식. 시장에 주식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사들였어. 자사주 매입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자기 주식. 자사주 매입한 거. 주식의 매입 금액. 근데 이거 사들인 거잖아. 사들였지. 그러면 사들려면 돈이 나가지.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계정이야. 돈이 나갔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약간 유상감자. 소각을 하게 되면 유상감자와 비슷한 게 돼요. 유상감자하고 비슷하다. 근데 유상감자는 좋은 거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감자를 하는데 소각을 해. 근데 돈을 주면서 소각을 해줘. 그러면
소가를 했기 때문에 내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유상감자와 좀 비슷한 모양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 좀 잠시만. 잠시만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할 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거는 저번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었잖아요. 자본잉여금에서는. 자본잉여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었는데 이건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손실. 얻은 손실이 아니라 잃은 손실이죠. 잃은 손실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야. 자기 주식의 취득 금액이 자기 주식 처분 금액보다 커. 취득한 것보다 처분한 게 취득한 금액이 처분한 것보다 크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겠지. 취득한 금액이 더 크니까 처분한 것보다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말 그대로 아직 주지 않은 배당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교부. 주지 않은 거, 미교부한 거, 교부하지 않은 거. 근데 뭘 교부하지 않았어? 배당금이 한데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그 배당금. 배당 결의일 현재 미지급된 주식 배당액. 미지급된 주식 배당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는 이제 또 번외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 아시죠? 스톡 옵션. 회사 내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 부여하는 권리. 출자 전환 채무, 전환 조정 대상 채무.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타 항목들은 여기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 조정을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본 조정을 실전학습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실전학습에서 공부하게 되면 여기 기타 자본이잖아. 기타 자본에는 뭐가 있죠? 기타 자본에는 여기 기타 여기 있죠. 예, 여기 기타 자본 써있죠. 돋보기로 보니까 크게 보이죠. 기타 자본 있고 그 아래 자기 주식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지. 기타가 있지. 얼마 없다. 예칠비는.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자기 주식을 사들였어. 근데 이 기타 자본은 자본 조정이잖아. 근데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계정이라 했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다. 여기 봐보세요. 이 자기 주식에 262억,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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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자기 주식에 나간된 금액이 262억, 41억, 41억, 41억 이렇게 되어 있죠. 41억,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그 기타 자본에는 얼마가 됐어요? 2,481억, 2,515억, 2,515억, 2,514억 되었죠. 그러면은 어딘가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거잖아. 그게 어딘가 볼까? 자기 주식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없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근데 이게 있어. 기타가 있어. 기타에 2218억 원, 2474억 원, 2474억 원. 이걸 보시면 되지. 근데 이거는 지금 볼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기타라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 가보면은 H-레벨 쪽에서 이 기타 자본에서 이 빠져나간 이 금액을 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뭐 지금 시간에는 뭐 이 기타 자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기타 자본은 마이너스 계정이잖아요. 마이너스 계정. 그치? 마이너스 계정이죠, 마이너스 계정.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의 마이너스 계정이 기타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게 또 우리가 또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어, 우리가 제가 실전 매매에서 이런 게 있어요. 실전 매매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가 이걸 보여줄게요. 약간 로딩을 하고 있는데, 실전 매매에서 그 제가 이 자본총을 계산할 때 이런 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자본을 계산할 때 이 자본 계정이 여기 써 있잖아요.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기자본,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 있고 이익잉여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잉여금하고 자기자본은 뭐예요? 이거는 같은 부류잖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 왜냐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성격. 단지 자본잉여금의 마이너스 계정이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금액과 여기 있는 금액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은 이익 잉여금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 이걸 합칠 수가 있어. 합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제가 조정 잉여금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조정 잉여금에는 세 가지로 나눈 거야. 여기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나눴어. 왜? 자기 자본하고 자기 잉여금하고 자기 자본을 합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하고 이 잉여금이 합치게 되면 이 잉여금의 조정 잉여금이 나오겠죠. 왜? 같은 성격이잖아. 단지 이거는 플러스의 계정인 거고 여기는 거의 좀 대부분 마이너스 계정인 거잖아. 이거 이거 둘은 주식 거래잖아, 주식 거래. 자본 거래잖아, 자본 거래. 얘는 뭐예요? 이 둘은 손익 거래잖아, 손익 거래. 같은 성향이잖아, 성향.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 시켜주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단순화 시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이렇게 많으면은 계정이 많으면 복잡한데 딱 자본금 자본의 주요 세 가지 계정으로 딱 나누게 되면 큰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이용과 자기 자본을 차감을 해줘. 아니, 그러니까 가감을 해줘. 가감을 해주고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하고 이익여금을 이렇게 가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 잉여금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자본 잉여금에 뭐 어떻게 있어? 8천억 원, 6,700억 원, 6,900억 원, 6,97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아래 기타 자본이 자본 조정이죠. 2,481억 원, 2,5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쭉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자본 잉여금이지. 이 아래가 이건 자본 조정이잖아. 기타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 잉여금에서 기타 자본 이 2,513억 원을 빼봐. 그러면 뭐 대략 한 2,264억 원 되잖아. 2,264억 원. 그럼 그것 자체가 순 자기 순 자본 잉여금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 다른 것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왜냐면은 기타 자본을 마이너스 안 해주고 자본 잉여금의 금액으로만 본다면 플러스로 보이잖아. 6,977억 원은 보이잖아. 근데 그 밑에 기타 자본에 2,513억 원을 빼게 되면 4천 얼마 원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잉여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순수 잉여금을.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 자본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7천억 원이야. 여기 7천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자본이 얼마 되어 있냐면 1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흔치는 않은데 1조로 되어 있어. 그러면 뭐야? 우리가 자본 잉여금만 보게 되면 7천억 원의 잉여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주식거래를 통해서. 근데 기타 자본에 이미 1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 자본 잉여금은 마이너스 3천억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1조에서 7천억 원을 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잉여금이 자본 잉여금만 보게 되면 잉여금이 7천억 원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기타 자본에서 자본 잉여금을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3천억 원인 거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잉여금이 없는 거야. 적자가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낯설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경우는 다른 데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야는 없어. 근데 제가 실전 매매 할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자본 거래니까. 자본 잉여금도 자본 거래고 기타 자본도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잖아요. 다만 자본 잉여금 플러스 계정인 거고 기타 자본은 마이너스 계정인 것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만 있잖아. 그치? 여기 기타 자본이 있는데 이 기타 자본 아래에 자기 주식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기타가 있잖아. 근데 이 계정 값이 다 뭐야? 마이너스다. 빨간색이다. 빨간색 마이너스다. 여기 마이너스라고 써 있잖아요. 마이너스 계정이라니까. 자본 잉여금은 뭐예요? 플러스 계정이라고. 자본 잉여금은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본 기타 자본 마이너스 계정, 자본 잉여금은 플러스 계정. 하지만 이 둘은 뭐야? 자본 계정인 거죠. 자본 계정. 그래서 같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이걸 이렇게 해드렸냐면은 시즌을 한번 볼까? 시즌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 시즌을 지금 본 건 HLB잖아요. 시즌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기타 자본이 있지. 기타 자본에 이게 들어가 있어. 자기 주식이 있어. 자기 주식. 우리 지금 방금 배웠잖아. 이거 보시게 되면요. 자본 조정 있잖아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계정 있죠. 하위 계정에.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샀잖아. 그치? 근데 자기 회사 주식을 산 거야. 자사주 샀으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면은 산 거잖아. 그러면 자산의 계정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자본의 계정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본 조정이 있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계정이지. 마이너스지.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이해가 되죠? 이거 봐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좀 확대 될까요? 예, 여기 자기 주식 있죠. 자기 주식이자 최근에 시즌이 뭐 하고 있죠? 최근에 시즌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시즌에 모멘텀 중에서 자사주 매입 1,300억 매수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자기 주식 있잖아요. 400억 원, 406억 원, 그쵸? 406억 원, 406억 원, 900억 원, 901억 원 나오죠. 901억 원.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 주식이 계속 마이너스가 증가하잖아요.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계정이 있으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근데 H7B는 어떻게 될까? 네, H7B를 보게 되면은 H7B는 자사주 매입이 많진 않지. H7B는 자기 주식 매입이 그렇게 많진 않죠. 262억 원, 41억 원, 41억 원, 41억 원. 그렇죠. 자기 주식 매입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시즌은 이제 정책적으로 시즌에 그 회사 정책적으로 자기 주식 매수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시즌은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니까 자사주 매입이니까 400억 원, 406억 원, 406억 원, 901억 원, 901억 원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아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무제표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자본 조정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자본 조정 뭐 실전 학습을 정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더니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35분. 35분. 저번 시간에도 좀 실전 학습을 약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이것만 강의했어. 이것만 강의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저번 시간에 좀 아쉬운 부분을 실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네, 적용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설명해 드릴 건 다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뭐 이번 시간에 자본 조정에 대해서 좀 제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보완해서 설명해 드릴 것 같고요.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뭐 자본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설명해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자본 조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되는 조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것이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본 조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0여 분 해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송은 흔치는 않을 겁니다. 예, 흔치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전 학습에서.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죠.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면 좋지. 왜냐면 요 미세한 것이 약간 디테일함의 차이거든요. 이 자본 조정을 자본인 경우는 대부분 좀 아시는데 자본 조정은 대부분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자본 조정의 이 계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 회사의 어떤 경영 방책이라든지 경영 방식을 알 수가 있지. 특히 자본 쪽은 우리가 잘 알아둬야죠. 왜? 자본은 주주들의 이익이잖아. 주주들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 이 회사의 가치, 오리지널 가치를 볼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거 지금 개정 내용들. 여러분들 약간 뿌듯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본 조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잘 강의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잘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네, 그 누구보다도 다른 일반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많이 아시고 진짜 디테일하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제가 이 방송을 교육 방송을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좀 한 것 같고 저번 방송 때 너무 아쉬웠더라고요. 제가 저번 방송 너무 5분, 10분 정도만 해가지고 5분 교육을 5분, 10분 만에 끝내는 게 약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충분하게 뭐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요 정도 진행할게요. 자본조정. 뭐 미진한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다 설명해 드릴 것 같긴 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기 제 얼굴 나오죠? 제 얼굴 여기 나온다.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